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1단원의 두 번째 주제인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개념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1단원부터 4단원까지의 화학원 교육과정 내용 중에서요. 1단원 내용이 가장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악명이 높죠. 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1단원 내용을 배우면서 화학은 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사실은 1단원 이후부터는 2단원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포기까지 할 내용은 아닌데 1단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와 줍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판서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개념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바로 원자량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원자량이라는 용어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원자량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원자의 질량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대답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거든요. 자, 뭐냐면요, 바로 원자의 질량은 질량인데 바로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 바로 원자량의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상대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상대적이다? 내가 너보다 2배 정도 커, 키가 커, 또는 내가 너보다 2배 정도 무거워, 이런 식으로 뭔가 나라는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되는 원소가 필요합니다. 과연 기준이 되는 원소가 무엇이며 바로 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의 의미는 무엇일까? 선생님이 잠시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몸무게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80kg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이런 비유를 썼는데 뭐 지금도 물론 80kg라고 칠게요. 그래서 선생님의 실제 질량, 나의 실제 질량이 80kg이라고 칠게요. 그지? 자, 근데 누가 있냐면 예를 들면 윤지가 있다. 자, 윤지가 선생님보다 2분의 1배 가볍다고 칩시다. 윤지는요, 선생님보다 2분의 1배 가볍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보다 2분의 1배 가벼워. 내가 80kg이니까 나보다 2분의 1배 가벼우려면 윤지는 40kg이 돼야겠죠? 다시 만약에 성주가 있어. 자, 성주는 선생님보다 2분의 3배 무겁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80에다가 몇을 곱한, 그치? 2분의 3을 곱한 1.5배만큼 무겁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120kg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보다 몇 배 무겁고 몇 배 가벼운지에 대한 개념을 알면 그 친구들의 실제 질량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만약에 선생님의 질량이 80kg라는 걸 단위도 쓰기 싫고 너무 값이 큰 것 같아서 내가 이 값을 그냥 8이라고 정했어. 이렇게 상대적인 질량 값으로 쓰고 싶은 거야. 그럼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윤지를 상대적인 질량으로 표현하려면 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자, 보면 실제 질량이 2분의 1배 차이 나니까 역시 마찬가지 상대적인 질량도 2분의 1배 차이 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값을 쓰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질량을 8이라고 놨다면 윤지의 질량은 이거의 절반인 4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성주는 어떨까? 나보다 2분의 3배 무거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8 곱하기 2분의 3 한 12라는 값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윤지와 성주의 무엇을, 그치,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윤지와 성주의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할 수 있었던 원리는 뭐냐면요, 바로 실제 질량비와 상대적인 질량비가 서로 같다는 전제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왜냐면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뭔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선 당연히 실제 질량비와 같아져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 뭐라고 했어? 원자량이라고 했잖아. 즉 어떤 원자가 있으면 그 원자의 실제 질량비는 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비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비가 같아야 되며 이러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비 자체를 우리는 원자량의 비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요. 왜냐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잖아, 그지?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기준을 하나 잡고 다른 원소들의 원자량을 구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는 조금 이해가 가겠죠? 그럼 일단 옆으로 가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고요. 바로 기준을 잡은 원소가 있는데요. 그 기준을 잡는 원소가 누구냐면 바로 탄소입니다. 그것도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야. 그래서 질량수 12짜리인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몇 배 무겁고 몇 배 가벼운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바로 원자량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정의했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원자량의 정의 중요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외우고 갑시다. 정의 같은 경우는. 자, 질량수 12짜리인 탄소가 있어. 질량수 12짜리인 탄소가 있어. 이 친구의 원자량을 12로 기준을 잡는데요. 왜 그러냐면 질량수가 10이라서 그냥 12로 기준을 잡았다고 칩시다. 이들의 탄소의 상대적 질량을 10이라고 먼저 기준을 잡고 다른 원자들의 실제 질량비를 계산해서 바로 질량을 상대적으로 계산한 값이 바로 원자량입니다. 자, 이 말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일단 예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탄소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엄청난 작은 값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23승이면 0.00000이 23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0.00000000199 g이야.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저울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값이 작으니까 우리가 화학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거야. 그래서 질량수가 10이니까 야 이거 우리 상대적인 질량 즉 원자량을 10이라고 기준을 잡자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죠. 누가? 과학자들이. 자, 그러면 탄소만 기준을 잡을 게 아니라 다른 원소들도 그 실제 질량비에 맞게 상대적인 질량값을 부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즉 이걸 어떻게 했냐? 바로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실제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래. 그럼 해보는 거야. 자, 수소의 질량수 1인 수소의 실제 질량 분의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실제 질량. 이 값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수소 같은 경우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라고 했고요. 실제 질량이 탄소 같은 경우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그냥 쓰지만 이거 외우는 값은 아니야. 이거 외우시지 마세요. 실제 질량은 나도 못 외워요. 자, 이 값을 얼추 계산해봤더니 어떤 값이 나왔냐? 자, 이 값을 얼추 계산해봤더니 약 10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10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1분의 12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탄소의 질량이 12라면 수소의 질량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즉 수소의 질량은 탄소보다 12분의 1배만큼 가벼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치? 자, 따라서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은요, 탄소보다 12분의 1배만큼 가벼우니까 탄소를 10이라고 정했다면 수소는 이거의 12분의 1만큼인 1이라고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원자량 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산소의 실제 질량이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질량 B를 통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질량수가 16인 산소의 실제 질량분의 뭐를 하고 싶은 거야? 기준이 되는 원소가 바로 탄소였죠? 그러면 탄소의 실제 질량의 B를 한번 구해본다는 얘기. 그럼 이들의 질량비를 구해봤더니 얘는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었고요. 탄소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었단 말이야. 뚝딱뚝딱 우리 계산기 두드린 게 보니까 약 한 4분의 3이라는 값이 나왔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산소는 탄소보다 3분의 4배만큼 무거워 이런 뜻이죠. 이거 번분수 표현 처리를 해보면요. 3분의 4분의 1인 거지. 만약에 탄소가 11이면은 산소의 질량은 3분의 4야 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탄소의 질량이 10이었다면 산소의 질량은 몇이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산소는 탄소보다 몇 배 무거워? 3분의 4배 무거워. 탄소가 10이라고 결정했다면 실제 질량이 3분의 4배 무거우니까 상대적인 질량도 3분의 4배만큼 무거워야 돼. 그래서 16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모든 원소들의 원자량 값을 하나하나 결정해 버린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자량의 정의를.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기준을 잡고요. 너무 작아서 기준을 잡고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실제 질량비와 상대적인 질량비가 서로 같다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질량을 상대적으로 계산한 값이 바로 일일이 계산해준 값이 바로 원자량이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일단은 요게 바로 원자량이구나. 너무 질량이 작아서 탄소를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결정한 값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 물어보냐? 선생님, 제가 엄청난 규칙성을 찾았어요. 자, 무슨 규칙성이냐? 지금 보니까 질량수가 1인 수소는요, 원자량이 1이네요. 자,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거 너무 크다. 자, 질량수가 1인 수소의 원자량이 1이야. 질량수가 16인 산소는 원자량이 16이네요. 선생님, 제가 엄청난 개념을 하나 알았어요. 원자량과 질량수는 서로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같은 값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처음에 그럼 탄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질량수가 10이라서 12로 결정했다며. 이런 식으로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은 값을 나타내는 건 탄소밖에 없어. 자, 무슨 말이냐면 질량수라는 개념은요. 우리 어디서 탄생을 했냐면 바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해서 썼습니다. 이들의 질량이 거의 비슷해서 거의 1대1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질량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해서 썼죠. 자, 그런데 원자량의 개념은 뭐냐면 상대적인 질량 B를 계산한 거란 말이야. 그럼 원자량은요. 여기 보시면 자, 수소의 원자량은 1이라고 놨지만 여기 보면 수소의 원자량은 1이라고 놨지만 실제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 요 값은요. 는이 아니라 얼추 거의 어림잡아서 이런 뜻이거든요. 거의 12분의 1분의 10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얘기지 11. 얼마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계산해본 결과 수소의 실제 원자량은요. 1.000xx 뭐 이런 식으로 거의 1에 가까운 값이어서 우리가 화학번 교육과정상 1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1에 가까운 수였던 거지 매우. 역시 마찬가지 산소 또한 16이 아니라 15.99 얼마 이런 값인데 16이라고 적었던 거예요. 왜냐면 계산하다 보면 정확히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질량수라는 값은요 개수의 의미거든요. 개수.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질량수는 무조건 정수지만 원자량은 정수값이 아니다. 누구만 정수다. 그치. 처음에 약속한 탄소만 정수일 수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질량수와 원자량은 서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프린트로 잠깐 넘어가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량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바로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너무 작아. 매우 작아서 다루기가 어렵고 사용하기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탄소 원자의 질량수 10위짜리인 탄소 원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정하고요. 바로 이와 다른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그 원자의 원자량으로 사용한 거 결정한 게 바로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이제 상대적인 질량 값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질량을 표현할 때 몇 배 무겁고 몇 배 가벼운지에 대한 정보만 주기 때문에 이 값에 이제 단위가 없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상대적인 질량 값에는 단위가 없거든요. 따라서 원자량은요 어디 있어? 그치? 원자량의 단위는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준이 변하면 다른 원소의 원자량도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기준이 달라지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선생님의 상대적인 질량 80kg짜리를 8이라고 썼을 때 내가 얘를 만약에 임의로 내가 4로 바꿨어 라고 한다면 윤지의 질량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내가 상대적인 질량 4로 바꿔 그러면 2분의 1배 차이 나야 되니까 윤지의 질량은 2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성주의 질량은 선생님보다 3분의 4배 차이가 2분의 3배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6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변하는 순간 다른 원소들의 모든 상대적인 질량도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탄소의 질량이 12가 아니라 6으로 바뀌었어? 그럼 절반으로 줄면은 수소의 질량은 0.5가 되겠죠? 그리고 산소의 질량은 8. 이런 식으로 이들의 실제 질량비와 상대적인 질량비가 서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량과 질량수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정수값인 질량수에 비해서 원자량은 정수가 아니다. 탄소만 정수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제 질량과 원자량 값을 선생님이 표로 나타냈고요. 이렇게 굳이 표현한 이유를 알겠죠? 우리가 각각의 원자량 자체가 사실은 정수값이 아니지만 우리가 화학원 교육과정상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수를 쓴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운데 보시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원자량이 12인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이었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원자량이 16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몇 g이냐 라고 물어봤어. 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만 구조화시켜서 써볼게요. 이거잖아 이거. 그지? 탄소 원자의 원자량이 자 보시면 문제 이거 맞나? 그치. 원자량이 12인 친구가 있어. 이 친구의 실제 질량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이래. 산소 원자의 원자량이 16일 때 산소 원자의 실제 질량은 몇이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봐봐라. 요거 몇 배 차이 나고 있죠 지금?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4배만큼 무겁잖아. 그럼 당연히 상대적인 질량이 3분의 4배 차이가 난다면 실제 질량도 몇 배 차이 나야 돼? 당연하지. 3분의 4배 차이가 나야겠죠. 그게 바로 원자량, 상대적인 질량을 사용하는 의미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 원자의 실제 질량비는요 상대적인 질량비와 같고 원자량비랑 같기 때문에 이 x값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x는 탄소의 실제 질량보다 3분의 4배 무겁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3분의 4를 2랑 계산해 주시면요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야. 산소의 실제 질량은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내용 선생님이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 출제할 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까지 당연히 아셔야겠죠?
3분의 4배 차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겠죠? 비례식으로 쓸 수 있겠죠. 비례식. 자,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12대 16이니까 몇 대 몇이죠? 3대 4인 거죠. 따라서 실제 질량비 또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탄소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인데 산소는 몰라. 따라서 x값은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 이거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반드시 요 계산 과정까지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했어요. 서술형으로 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화학식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 단원명 자체가 화학식량과 몰이었거든요. 화학식량이라는 건 뭐냐? 주장창 우리 지금 원자량만 얘기했잖아. 그럼 화학식량은 뭘까? 바로 화학식량은요,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거 시그마, 이거 다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의 합이 바로 화학식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화학식량은요, 원자량, 만약에 어떤 분자가 있다면 그 분자량 또는 실험식량은 여러분 좀 생소할 텐데 요건 이게 나중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실험식량이라는 것도 있다. 아무튼 원자량 분자량의 합을 우리는 원자량 분자량을 전부 포함하는 값을 우리는 화학식량이라고 한다. 다시 얘기해서 포함관계의 개념을 보자면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자량의 개념도 가지고 있고 또 분자량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얘기해 주겠지만 실험식량이라는 것도 개념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0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의 화학식량도 몇이야? 10이야. 왜냐면 서로 포함 관계에 있으니까 원자량이라고 해도 되고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 그지? 자, 만약에 물이 있어. 물의 물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하니라고 한다면 이제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을 전부 다 합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소의 원자량이 1이죠. 그럼 1 두 개 있으니까 1 두 개 더하고 산소는 16이니까 물의 분자량은 화학식량은 18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은요. 탄소는 원자량이 10이죠. 산소는 한 개당 16이야. 두 번 더 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44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자, NaCl, 이 실험식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NaC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수히 많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 거야.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NaCl 이렇게 1대1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얘는 굳이 1을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1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aCl은 실험식량, 즉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 이러한 실험식량은요, 화학식량이 나트륨이 23이고 염소가 35.5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해서 58.5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 즉 화학식량은요 원자량의 합이구나 라고 하는 거. 이 개념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가서 또 조금 더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정리해보면 자, 실제 질량비라고 하는 거 상대적 질량비와 같고 원자량 비다. 원자량의 기준은요 바로 탄소, 질량수 12짜리인 탄소고요. 그 친구의 원자량은 12로 결정했다. 원자량은 정수값이 아니다. 대신 탄소만 정수다. 원자량은 단위가 없다.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식량은요. 원자량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 정리하는 내용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자량, 화학식량에 대한 의미를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량은 원자량의 합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선생님이 화학식을 한번 적어볼 거고요. 화학식, 그리고 화학식량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화학식량. 자,
자, 만약에 XY라는 화학식을 가진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화학식량이 15라고 합니다. 그리고 Y2라는 화학식을 가진 물질의 화학식량은요 16이래요. 자, X2Y의 화학식을 가진 물질의 화학식량은 몇일까요? 라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일단 X가 뭔지 Y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화학식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냐면 아까 원자량의 합이었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X의 원자량을 소문자 X 그리고 Y의 원자량을 소문자 Y라고 놓는다면 이 XY라는 값의 화학식량은 뭐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요 10이라는 값을? X 더하기 Y지 뭐. 그지? 자, 그럼 Y2는요? Y를 두 번 더하는 거니까 이 Y라는 값이 16이라는 거죠.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내는 거야. 즉 Y라는 값은 드디어 나왔다. 아, Y는 8이라는 원자량. Y의 원자량은 8이었군요 라는 게 나온 거죠. 자, 그럼 Y가 8이니까 여기에 8을 대입해 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X 값은 몇이 되는 거야? X는 Y가 이렇게 이항이 되면요 7이라는 값이 나온다. X의 원자량은 7이었군요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X2Y의 화학식량이 몇이냐 라고 물어본 거야. 요 값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가 두 개 있잖아. 2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X가 두 개 있으니까 X 더하기 Y니까 그죠? 따라서 요 값을 뭐라고 쓸 수 있다. X 값이 7이니까 2 곱하기 7 더하기 8입니다. 2, 7에 14 더하기 8이니까 몇인 거야? 선생님 또 계산이 안 되는 병에 걸렸어요. 이거 몇이죠? 26인가요? 24죠? 아닌가? 몇이지? 몇이에요? 22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X2Y의 화학식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각각의 어떤 성질들을 우리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차근차근 또 알려줄 테니까요.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그럼 화학식량에 대한 내용을 알았으니까 몰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